안녕하세요. 2025년 5월 8일.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분석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세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지정학적 갈등, 또 주요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게 시장이랑 또 뭐랄까, 당신의 관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 그렇죠. 남아시아 군사 충돌부터 워싱턴 정책 변화까지 이게 언뜻 보면 별개 같지만 사실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같이 찾아보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도랑 파키스탄. 긴장이 다시 엄청 높아졌어요. 맞아요. 인도의 신두루 작전, 미사일 공격 소식이 있었고 파키스탄도 바로 반발했고요. 실제 국경 통제선, 그러니까 LOC죠? 네, LOC. 거기서 격렬한 교전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시장 반응이에요. 완전히 갈렸죠? 네,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파키스탄 KSA 1100 지수는 장중에 5.7% 넘게 폭락했고요. 와, 5.7%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인도 센섹스 지수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이건 그냥 경제 펀더멘탈 차이로 봐야 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요. 일부 보고서를 보면 인도는 그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분쟁 나면 특정 방산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좀 충격을 흡수했다 이런 분석이고요. 아하, 반면에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IMF 지원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런 외부 충격에 좀 더 취약한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 인도 내 금값 오른 건요? 10만 루피 돌파했다던데? 아, 네. 그건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당연한 흐름이고요. 결국 이게 그냥 그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면 신흥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당신께 중요한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 안정성이 경제 체력이랑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분쟁 지역 너머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관련해서 좀 큰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 복잡했던 첨단 AI 칩 수출 통제, 이걸 폐기한다고요. 네, 폐기하고 더 간결한 규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자마자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주가가 바로 올랐고요. 근데 이 타이밍이 좀 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시점인데 바로 직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관세 정책의 높은 불확실성, 이걸 딱 언급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 같이 오를 위험이 있는데도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섣불리 멈추지 못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줄타기예요. 한쪽에선 규제 풀고 다른 쪽에선 무역 장벽 걱정하고 이게 분석가들이 말하는 정책 채찍 효과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팔레시 위플래시.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계획 세우기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곧 스위스에서 미중 무역 협상도 열린다면서요? 5월 9에서 12일. 네, 그래서 이 협상이 더 중요해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당신께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 이게 시장을 직접 흔들고 기술 접근성부터 경제 전반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중동 쪽도 계속 봐야 하는데요. 네. 거기도 계속 불안하죠. 미국이랑 후티 반군 사이에 구두 휴전 합의가 있긴 했는데 불안정하고요. 후티는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홍해항로는 여전히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맞습니다. 선박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0.75%에서 최대 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다 물류 비용 상승 요인이죠. 그 보험료가 결국엔 소비자 물가로. 그렇죠.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해서 그럼 장기적으로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네,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유가는 지금 배럴당 58, 61달러 선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요.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결국 유가 변동성이나 공급망 불안정은 우리 생활 물가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지역 분쟁 같아 보여도 이게 전 세계 무역 흐름이랑 비용 구조에 정말 길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 움직임들 봐야겠죠. 잠깐만요. 도어대시가 딜리버로 인수했다는 소식. 아, 네. 음식 배달 시장. 네, 이게 그냥 M&A 하나가 아니라 시장 통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큰 기업들이 계속 경쟁사 인수하면서 글로벌 확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배력 강화, 생존 경쟁, 이게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 정리해보면
지금 여러 전선에서 변화와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도-파키스탄 분쟁 재점화됐죠. 홍해 긴장 계속되죠. 미국 정책 불확실하죠. 특히 무역이랑 기술 분야에서요. 네, 시장은 이런 요인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때로는 경제 체력이나 위험 인식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지역 갈등이 세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한 나라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경제적 결정에 지정학적 계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AI 칩 규제 완화를 좀 시사하는 것 같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강경한 무역 협상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네, 상반된 신호죠. 그렇죠. 이 상반된 신호들이 뒤섞여 나오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나 공급망 지도가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